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2차 기출문제 11번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 91번입니다. 배과수원입니다. 적과전 과수원 일부가 호우에 의한 유실로 나무 50주가 고사되었고 피해가 확인되었으며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 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계약 사항과 조사 내용이 이와 같다. 그래서 물음에 답하시오 한 물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가 적과 종료 이전 착과 감소 과실수의 계산 가정과 값을 쓰시오. 2번이 적과 종료 이후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의 계산 가정과 값을 쓰시오. 3이 적과 종료 이후 낙과 피해 감소 과실수와 착과 피해 인정계수의 계산 가정과 값을 쓰시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수 사종에서는 항상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이 적과 종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적과 종료 전에는 어떤 것이 지급되냐면 착과 감소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 다음에 적과 종료 후에는 과실손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착과 감소 과실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다. 근데 여기서는 뭘 물었습니까? 착과 감소 과실수를 물었죠. 이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 몇 개냐 이걸 물은 것이고, 두 번째는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의 계산 과정을 한번 풀어보시오 이 말이죠. 그래서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라는 게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영순위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이 5종 한정 보장이 아니라면, 5종 한정 보장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계산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5%다 그랬죠. 그 다음에 착과율이 60%가 넘으면 5% 곱하기 40분의 1 마이너스 착과율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걸 구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가 적과 종료 후 착과 손해 감소 과실수의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해보시오.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이 5% 계산 이걸 한번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와 착과 피해 인정 계수의 계산 과정과 값을 써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태풍 피해라고 됐어요. 이것도 이게 문제에서 줬어요. 또 태풍 피해로 낙과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태풍 피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를 구해봐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물음 1부터 한번 구해보죠. 적과 종료 이전 착과 감소 과실수 는 평년 착과량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량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평착이 얼마입니까? 4만 개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적과 후 착과량이 여기에 있는데요. 실제 결과 주수가 250주고 한 주당 평균 착과수가 150개래요. 그러면 적과 후 착과수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죠? 적과 후 착과수는 조사 대상 주수의 조사 대상 주수 한 주당 평균 착과수.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어진 것은 실제 결과 주수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실제 결과 주수에서 마이너스 고사 주수를 하면 뭐가 되죠? 조사 대상 주수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 주수를 주고 조사 대상 주수를 안 줬죠. 어디에다가 고사 주수를 줬습니까? 50주가 고사되었다. 여기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걸 이제 찾기가 쉽지 않았겠죠. 어디가 있나 그러고.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까 250주에다가 1주당 평균 착과수를 곱해버렸다.
그러면 이 문제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15점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실제 결과 주수가 아니라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일주당 평균 착과수를 곱해야 합니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50주에서 마이너스, 실제 결과 주 250주에 마이너스 50주를 해준 고사주수를 빼준 거, 요게 200주가 되겠죠. 이게 조사 대상 주수예요. 그래서 200주 곱하기 주당 개수가 150개. 그러면은 3만 개가 되나요? 이게 적가후 착가수예요. 적착이에요. 그러면 평착이 4만 개고 마이너스 적착이 3만 개니까 만 개가 착과 감소 가실수가 되겠죠. 즉 4만 개는 열일이라고 보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실제로 적가 후 세보니까 착과된 게 3만 개였다. 그러면 만 개가 부족한 거죠. 근데 만약에 사고가 있었다면 착과 감소 보험금으로 주고 사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 만 개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뭐 한다?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거죠. 자, 어떻든 여기서는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착과 감소 과실 수만 거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만 개다. 그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물었습니까?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좀 전에도 보았지만은 적과 종료를 기점으로 해서 적과 종료 후에는 과실손해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여러 가지의 누적된 감수 과실수라는데 제일 먼저 영순위로 생각해 보는 게 5% 감수 과실수다 그랬죠. 근데 정확하게 5%는 아니고 착과율이 60% 미만일 때는 5%고 60%를 넘으면 60%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해요? 5% 곱하기 40% 대 1 마이너스 착과율.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고 그랬죠. 착과율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적착을 평착으로 나누는 것이 착과율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요. 이 문제에서는 평착이 4만 개고 적착이 3만 개니까 착과율은 3만 개를 4만 개로 나눈 거. 그러면 이게 몇 프로가 되나요? 4, 7, 28, 4, 5, 20, 75%가 되나요? 네, 이게 착과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가 넘으니까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5% 곱하기 40분의 1 마이너스 75%. 이렇게 계산한 것이 맥스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 프로테이지예요. 그럼 이 착과 감수 과실수는 착과가 3만 개였죠. 이 3만 개에다가 이걸 곱해주는 거죠. 40분의 1 마이너스 75%. 이걸 계산해주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음 3번은 적과 종료 이후 낙과 피해 감소 과실수와 착과 피해 인정계수의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동일한 것으로 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적과 종료 이후에는 과실손해보험금이 지급된다. 과실손해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과실손해보험금에서는 각각 누적감수 과실수라는 것을 계산하는데 영순위로 계산되는 것이 5%다. 근데 여기서는 5% 곱하기 착과율이 60%를 넘으니까 40대 1-75%라고 계산되는 이 값을 3만 주에다가 적과 착과수에다가 곱한 것이 착과 피해율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것이 맥스 값으로 이후로 이제 적용한다는 거죠. 왜? 이것은 이미 열려 있는 것에 대해서 5%를 가산해 준 거기 때문에 또는 5% 곱하기 이 율만큼을 여기에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것은 전부 뭘로
계산이 된다. 마이너스 항목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태풍 피해니까 두 가지만 잘 고려하시면 돼요. 첫째는 이 맥스 값을 마이너스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풍 피해에서는 7%를 가산해 준다는 거. 이 두 가지 걸 고려하시면 되고, 피해율은 이미 아시고 있죠. 이제 피해율 구하는 것은 총 90개, 이 두 개 8개 그러면 100개죠. 100개에다가 피해율로 계산해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몇 개예요? 정상은 아니고 병충해도 피해율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50%용 80개하고 100%용 2개니까 50%용 80개면 5, 8, 40, 40개고 100%용 2개면 2개죠. 그러면 100분의 42니까 피해율은 42%가 되겠나요? 42%인데 이 42%에서 맥스 값을 빼준다고 그랬죠. 이 맥스 값이 아마 3점 몇몇 그래갖고 3%가 될 겁니다. 그러면 42%에서 3%를 빼준 값으로 들어간다는 거. 근데 여기서 낙과 피해가 7,000개라고 그랬어요. 7,000개. 이렇게 곱해주면은 낙과 입은 것이 7,000개 중에서 42%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42%가.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미 계산해 준 거 3%는 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가 나오고, 이 값에다가 7,000개에다가 7%, 0.07을 곱한 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7,000개는 아니죠. 이 값이죠. 이 값. 이게 나온 거. 이 값에다가 죄송합니다. 나온 값에다가 7%를 더 계산해 주면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착과 피해 인정계수가. 이것을 풀이 과정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드릴게요. 자, 물음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적과 종료 이전 착과 감소 과실수의 계산 방법.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다. 평년 착과수가 4만 개고 적과 후 착과수가 3만 개였으니까 답은 10,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는데 200주죠. 그 다음에 적과 후 착과수는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1주당 착과수를 곱한 것이니까 200에다 150을 곱한 거 3만 개. 이것이 적과 후 착과수다. 그리고 착과 감소 과실수는 이와 같이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니까 10,000개가 된다. 그래서 답은 10,000개라는 거죠. 물음 2번. 적과 종료 이후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의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여기서는 먼저 착과율을 구해야 되는데 착과율은 적착을 평착으로 나눈 것이었다. 적착은 3만 개고 평착은 4만 개니까 25%다. 죄송합니다. 25%가 아니라 47, 28, 75%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75%가 착과율이 되겠습니다. 착과율이 75%라는 것은 5%를 계산할 때 5% 곱하기 40분의 1 마이너스 착과율 75%.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아마 이게 이제 3점 몇몇몇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자르라고 그랬으니까 소수점이 절사라고 그랬으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계산해 보니까 937.5개인데 소수점을 자르라고 그랬기 때문에 937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음 3번은 적과 종료 이후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와 착과 피해 인정계수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이거는 아까 본 것처럼 낙과 피해는 42개가 피해를 입었는데 100개 중에서니까 42%가 낙과 피해인데, 다만 거기서 이미 계산해 준 거 맥스 값으로 5% 곱하기 40분의 100 마이너스 75, 여기 3.125니까 소수점 이하 절사라고 그랬으니까 3%. 이것만큼 빼주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에서 3%를 빼준 값에다가 7,000을 곱한 거. 그래서 2,730개가 나오죠. 이 2,730개의 7%를 착과 피해 인정계수로 계산해 준다. 7%. 이 둘을 나누는 걸로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191개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2,730개다. 191개를 합하면 2,921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착과 피해 인정계수라는 거, 이 용어가 이론서에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게 되면은 욕먹죠. 사실 문제 자체가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든 사과의 배의 경우에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로 인한 낙과 손해가 있을 경우에 낙과수의 7%를 착과의 감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곱하기 1.07을 했는데 이것을 둘로 나눈 거예요. 하나는 낙과 피해로 가고 하나는 착과 피해로 가서 7%를 계산해 준 걸로 지금 둘을 나누어서 묶여 있는 거예요.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와 착과 피해 인정계수.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는 죄송합니다. 보통 계산할 때는 곱하기 1.07로 하는 건데 위에 것은 곱하기 1로 하고 밑에 것은 0.07로 계산하는 둘로 나눠서 계산해 볼 수 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번입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떫은감. 품목이 적과 종료일 이후 태풍 피해를 입었다. 다음의 조건을 참조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지금 뭘 구하라는 거죠? 낙업률을 구해봐라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계산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먼저 낙엽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낙엽률은 착엽 플러스 낙엽 분의 낙엽이죠. 붙어있는 모든 잎사귀에서 낙엽진 것만 계산해 보면 낙엽률이 나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주어진 것이 표본주가 12주인데 12주인데 표본주의 총 표본의 낙엽수가 120개예요. 그러면 먼저 낙엽을 계산할 때는 한 주당 동서남북 4가지죠. 동서남북 4가지에 달려있는 착엽과 낙엽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2주라고 그랬으니까 12주 곱하기 4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지당, 한 가지당 착엽수와 낙엽수의 합계가 10개래요. 10개. 이것이 뭐예요? 총 뭐라고 그러죠? 잎사귀? 총 잎에 이게. 그러니까 착엽 플러스 낙엽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48이다 480이 되겠죠. 480개가 낙엽과 착엽의 숫자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낙엽수가 120개라는 거예요. 요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120을 480으로 나누는 것을 계산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계산해 본 거에 의하면은 25%가 나와요. 이게 낙엽률이에요. 그래서 이 낙엽률을 계산하는 것을 그림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떨어진 낙엽을 세는 게 아니라 이 가지에서 여기 낙엽 떨어진 자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낙엽 떨어진 자리가 요거를 세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낙엽수를 세고 이거에다가 잎사귀까지 세면은 총 잎사귀 수가 나오겠죠. 착엽 플러스 낙엽. 거기에서 낙엽진 것만 계산하면 뭐가 돼요? 낙엽률이 나온 거예요. 이 총 잎사귀 중에서 낙엽진 것만 계산하면은 낙엽진 것에서 총 잎사귀를 나누면 낙엽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낙엽률이. 그리고 이렇게 낙엽률이 나오면은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은 이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단감은 1.012로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이렇게 되고 떫은감은 0.9662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703으로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다시 원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총 표본 주수가 12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낙엽수가 120개입니다. 그런데 가지당 착엽수가 합계와 낙엽수 합계를 다 더했더니 10개래요. 그러면
12주에다가 곱하기 동서남북 4가지죠. 4가지에 가지당 10개씩이니까 이게 48, 480개죠. 차겹수와 낙엽수를 다 합한 것이 480개고 낙엽수만 계산한 것이 120개란 말이죠. 요걸 계산하면 25%가 나올 겁니다. 요것이 낙엽률이다. 그러면 이렇게 낙엽률이 나왔다면 인정피해율은 어떻게 된다? 떫은 감이죠. 떫은 감은 인정피해율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0.9662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703 이렇게 하면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정피해율의 계산 가져가 값을 쓰시오 그러면 이걸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값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풀이한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낙엽률은 120개를 뭘로 나눴죠? 12 곱하기 4, 12주에다가 주당 4가지씩 동서남북 4가지 그렇게 하니까 10개가 차겹과 낙엽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게 480이고 120이니까 25%가 나왔다 하는 것이 낙엽률이 되겠고요.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은 0.9662 떫은 감이니까 에다가 낙엽률 곱하기 25%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0.0703 하니까 17.125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17.13%가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낙엽률 확인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다음은 과수 작물에서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과수 12종 이제 과수 4종 우리가 종합위험 2라고 불리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간 것이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의 과수 12종으로 들어가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선행 작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제 본 것이 요 과수 4종이죠. 요 윗부분이 과수 4종입니다. 그래서 종합위험 방식 2 과수 4종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적과 종료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다. 적과 종료 이전에는 종합위험, 자조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종합으로 보장하고 그다음에 적과 종료 후에는 어떻게 한다? 한정위험 보장을 한다. 그래서 강풍, 태풍, 우박, 집중화재, 일소피해, 가을 동상의 지진 화재, 강태우 집과 그 일가가 화를 당했다. 요걸 보장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고자 하는 종합위험 이 품목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서 전체를 다 종합위험을 보장하는 거예요. 자조화를. 다만 예외가 복분자와 무화과만이 예외인데 이것은 수확이라는 기점으로 분리를 해서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하고 수확 후부터 보장 종료까지는 특정 위험에서 강풍, 태풍, 우박만 보장한다. 이 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만 좀 명심하실 때 대부분은 다 종합위험을 전체적으로 다 보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거였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은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뭐다? 자조화를 다 보장한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런데 다만 복분자와 무화과만은 수확 전, 수확 후로 해가지고 복분자는 5월 31일을 기점으로 무화과는 7월 31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뭘로 한다? 수확 전으로 그 이후는 수확 후로. 그래서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하고 수확 후에는 특정 위험인 강풍, 태풍,
우박만 보장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감소 보장에 있어서 보장 개시와 보험기간의 보장 종료가 각 과수별로 쭉 나오죠. 이 표는 이론서에 있는 표를 그대로 캡처해서 여기다 옮긴 겁니다. 이 부분은 이론서로 보시든 이 부분으로 한번 보시든 간에 한번 쭉 보시고,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요약한 것을 같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 참다래, 대추, 비가림 시설, 참대포, 거기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가지고 대략의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로 익혀두신 것이 더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표와 아울러 지금은 안 배우지만 나중에 배우게 될 밭작물에 있어서의 보험종기 하나로 여기다 표로 만들었으니까 이 표를 보고 한번 익혀두신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우선 과수만 볼게요. 자, 2월 달에 종기가 되는 거, 5월 달에 종기가 되는 거, 6월 달에 종기가 되는 거, 7월 달은, 그 다음에 9월 달은, 10월 달은, 11월 달은, 12월 달은, 이렇게 해서 월별로 종기를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귤에서 만감류가 2월 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오디가 5월 말까지고, 6월 달에는 복분자가 6월 20일입니다. 7월에는 살구와 매실이에요. 살구는 7월 20일, 매실은 7월 말인 7월 31일. 9월에는 자두와 호두가 9월 30일. 10월에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쌍십절로 해서 한번 봤었죠. 그래서 쌍십절날 보고포 싸가지고 놀러 갔다고 그랬죠. 복숭아, 오디, 포도, 이것은 쌍십절날 10월 10일이 종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의 마지막 밤, 어제였죠. 그 노래를 그게 뭐냐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물어봤다고 그랬죠. 10월의 마지막 밤이 뭐예요?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밤이 뭐대요? 얘기가 되나요? 어떤 10월의 마지막 밤이 뭐대요? 무화과 대추 유자. 그래서 밤하고 무화과 대추 유자가 10월 31일입니다. 그 다음에 참다래가 10월 30일이고 11월 30일이고 원주밀감이 12월 2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 살구, 칠살매 구자호 그랬는데 7살매 구자호, 9월 30일이 자두호두, 그다음에 7월에서 살구 매실이 7월 달에 나오죠. 7월 20일과 7월 31일. 그래서 한번 이 표를 놓고 이쪽을 가리우시고 이쪽을 이렇게 가리우시고 한번 보셔도 되고, 또 이렇게 해서 가리우고 한번 봐도 되고,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보면은 눈에 익히고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험 종기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본 것처럼 이 표는 이론서에 있는 표인데 이 표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분자하고 무화과는 수확 개시 전에는 종합위험 자조화를 보장하고 수확 개시 이후에는 강풍, 태풍, 우박만 보호한다. 그런데 수확 개시가 어떻게 되냐? 복분자는 5월 31일 이전이 수확 개시 전이고 수확 개시 이후는 6월 1일 이후가 수확 개시 이후이다. 무화과는 7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7월 31일 이전은 수확 전이고 8월 1일 이후는 수확 후다. 그래서 수확 전에는 자조화를 보장하고 수확 후에는 강태우를 보장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요약한 것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나무는 대부분의 나무가 과수 14개 품목의 대부분 나무는 12월 1일 날 시작해 가지고 이듬해 11월 31일이 보험 종기입니다. 근데 과수 4종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2월 1일 날 시작해서 이듬해 1월 31일 날 끝납니다. 참다래는
7월 1일 날 시작해서 이듬해 6월 30일까지로 됩니다. 감귤은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이듬해 4월 30일 끝납니다. 이것은 나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대부분 12월 1일 다 수확하고 나서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다. 다만 과수 사종은 며칠부터? 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다. 그리고 참다래는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다. 감귤에서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 감귤 나무입니다. 나무는 이듬해 4월 30일까지. 이것도 함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부분도 이미 한두 번 봤죠. 인수 가능한 그 나무의 수령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 4년 이상 해서 쭉 나가는데 3년에 우리가 이제 3배 주머니에다가 보고포 넣고 뭐 참다리 넣고 다려 먹었다 했죠. 그래서 사과는 이 3년짜리는 밀식 재배고 4년짜리는 반밀식, 그다음에 일반 재배는 5년이죠. 사과는 이렇게 털어 넣으면 되고, 요거는 뭐 3배 주머니에다가 보고포 넣고 참다리 넣고 뭐 다려 먹었다니까 어떻든 3년에 해당되는 것은 배복숭아, 오리포도, 참다래. 그다음에 4년은 제 집사람이 물었다고 그랬죠. 4대감이 뭐유? 그렇고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년짜리는 대추, 감, 무화과죠. 유자. 이런 것이 4년짜리다. 그다음에 5년짜리는 우리는 이제 오메 닭살 돋네 그런데 연변을 씹은 저희 집사람은 오메 밤살 돋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년짜리는 매실, 밤, 살구, 그리고 단감, 떫은 감, 그리고 5년짜리 일반 재배. 그 다음에 6자, 7차, 8호, 6년 자두, 7년 차, 8년 호두. 그래서 6자, 7차, 8호. 2년 이상 11년 미만은 복분자. 그래서 요 수령도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반복하시면 암기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